네, 오늘은 6.25 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승리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을 맞아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봉쇄를 했던 북한이 이렇게 좀 외국 인사를 단체로 북한을 초청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 전승절에 외국 대표단을 초청을 한 게 10년 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건데, 자, 북중러의 밀착 행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북한이 중국,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해서 북중러가 이제 북한이 이 정전협정 70주년, 그러니까 북한 전승절이라고 하죠. 이 70주년 기념 행사에 이제 함께 참여하는데 예. 이 북중러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반미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걸 미국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미북 관계가 굉장히 나쁜 상황이죠. 예.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 핵 미사일을 포기하라고 국제사회가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지금 미중 간의 군사 안보 또는 뭐 경제 문제까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고 이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중 관계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하고 다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중국, 러시아 대표단을 이번에 초청해서 북중러 밀착 행보를 하고 이걸 통해서 북한과 미국이 적절하게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반미 전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상황을 악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국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미 연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또 눈에 띄는 게 러시아 대표단 단장으로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이 직접 왔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제 무기가 들어갔을 거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쇼이구 국방장관이 직접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북한에 찾아왔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 수입을 논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히 아마 군사적인 협력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북한에 지금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북한 뭐 전승절 열병식에 사실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상시 상황이라면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까지 가서 이 전승절에 참여하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제 70주년을 기념해서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 왔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가 탄약이나 포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무기를 비롯한 전략 물자들을 좀 조달할 필요성이 북한으로부터 조달할 필요성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러시아 측에서 이제 북한에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전승절을 맞아서 북한이 무기 전시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러시아 군사대표단에게 고고도 무인 정찰기, 무인 공격기를 공개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이 무기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직접 소개를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된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 이제 국방장관이 뭐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당연히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러시아 쪽에 북한은 ICBM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뭐 글로벌 워크 모습을 닮은 그런 무인기도 이제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런 사진이 나왔는데 그런 무인기를 성능이 있는 무인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군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러시아 측에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탄이나 뭐 탄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그런 무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은
러시아에서 원한다면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러시아 측에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걸 직접 김정은이 러시아 국방장관을 데리고 그 무기 전시장을 쭉 같이 둘러보면서 무기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군사 협력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탄약을 제공을 받았고 그리고 식량 공급을 대가로 추가 탄약을 공급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무기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산 탄약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이 북한제 무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탄약을 공급받아야 하는 그런 좀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이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 스스로 지금 탄약이나 포탄을 충분히 조달을 하지 못하면 뭐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북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북한이 전반적으로 모든 무기 성능이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성능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탄약이나 포탄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그 무기의 어떤 성능을 굳이 크게 뭐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탄약이나 포탄 같은 경우는 북한제 탄약과 포탄을 조달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번 그 러시아 국방장관 이제 방북 이후에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 측에 탄약이나 포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략 물자를 수출 어떤 형태로든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점령한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재건 과정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을 그쪽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협의도 아마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잠시 언급이 됐던 북한의 이 무기 전시회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신형 무인기, 고고도 무인 정찰기, 무인 공격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열병식을 하기 전에 보통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잖아요. 그 전에 무기 전시회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무기 전시회에는 북한이 그 전시회를 이 열병식과는 또 별도로 예. 전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국방장관이 왔을 때 김정은이 직접 이제 국방장관을 그 전시회에 가서 북한이 뭐 ICBM도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외 각종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고 예. 또 뭐 그 무인 정찰기나 어떤 그 고고도 무인 공격기 이런 것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이제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건 이 북한 김정은이 직접 지금 그 러시아 국방장관을 데리고 가서 그 설명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은 그 무기 사진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 둘이 그러니까 김정은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함께 지금 있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게 더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건 미국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이 이제 미국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이렇게 대북 제재를 하고 핵 미사일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어떤 협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러시아 측과 확실하게 밀착하면서 반미 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예. 상당히 강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과시적인 의미, 메시지를 확실히 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공개된 그 고고도 무인 정찰기 그리고 무인 공격기가 미군의 첨단 무인기와 동체 모양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동체 모양은 좀 비슷한데 과연 그럼 성능까지도 유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그 무인 정찰기 같은 경우도 뭐 글로벌 호크나 이제 프레데터하고 예. 이제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지금 하는데 예. 그게 성능은
그 미국의 어떤 무인 정찰기, 한국의 무인 정찰기보다도 훨씬 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동안 계속 시험 발사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뭐 그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선진국들의 어떤 무기 성능 수준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인 정찰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모양은 흉내낼 수 있으나 그 성능이나 기술 수준은 아직은 예. 현저히 선진국의 무기 수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군이 이들 무기 체계를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성능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중국 대표단도 어제 평양을 도착을 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제재로 경제난을 겪는 북한을 돕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북한의 경우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의 무역은 거의 90% 이상이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북중 간 무역이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지금 차지해왔기 때문에 예.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확실하게 작동하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그 무역을 확실하게 단절을 시키면 아마 북한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코로나 시기에 북한이 스스로 북중 무역을 이제 단절시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됐고 일부 이 지역에서는 식량난이 발생하고 아사자도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흘러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이 충격을 받았는데 예. 만약에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이 무역을 거의 단절시키고 밀무역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아마 북한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제 중국이 북한 쪽에 유엔 대북 제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경제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경제적으로 맞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0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기념 공연을, 전승절 기념 공연을 관람을 했거든요. 따라서 오늘 밤 자정쯤에 아마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할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이번 열병식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건 김정은과 중국 대표단, 러시아 대표단이 같이 서 있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주는 메시지가 일단 대외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고요. 예. 그래서 북중러가 강력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협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어떤 첨단 무기들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이제 관심사인데 사실 북한이 그동안 개발했던 첨단 무기들은 그동안 열병식에서 다 공개가 됐고 시험 발사에서도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 18형, 그러니까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화성 18형 ICBM이 이번에도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각종 그 SLBM이라든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아마 각종 탄도미사일들이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이 탄도미사일들이 대거 등장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순항미사일이나 그 핵 어뢰 또는 핵 해일 이런 예. 것들이 그 수중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들이 다량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새로운 핵무기들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는 걸 좀 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포착된 열병식 준비 사항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올해가 70주년 정주년이어서 대규모로 열병식을 열 거다라는 이제 관측이 우세한데요. 자, 근데 북한이 현재 경제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대규모로 행사를 열 여력이 되는지 경비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예, 아무래도 지금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 상당한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한 경제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일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을 저렇게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북한 체제가 결국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경제 상황이 어렵고 국민들이 상당히 굶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런 대규모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체제의 어떤 결속을 위한 어떤 대외적 공개 행사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은 체제 내부의 어떤 결속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과의 어떤 협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신호를 외부에 계속 자기들은 보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북한 스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열병식 같은 상당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에 많은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역할을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좀 협상 테이블로 좀 다시 돌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좀 발휘해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좀 억제해주기를 그런 바라고 있는 마음인데, 사실 이렇게 북중러가 밀착 행보를 이어간다? 이건 미국이 원하는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미 포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도 계속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로 적극적으로 지금 제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의 이사국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가장 앞장서서 실행해야 될 책임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병식에 가서 북한의 ICBM을 보고 또 각종 핵을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들을 같이 본다는 얘기는 더 이상 국제사회가 원하는 그런 어떤 북한 핵 미사일 폐기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 우회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우리가 한국 정부의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폐기한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그 자체를 좀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적어도 국제사회의 핵 폐기 노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정도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좀 외교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능력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그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스스로의 어떤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한미 간 확장 억제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